네, 주제 발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종시의 미래를 그려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종시는 어떤 모습일지 이제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안남일 교수님께서 그려주시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안남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안남일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호응 한번 해주시죠. 예, 예, 많이 힘드시죠? 예. 그래서 재미나게 한번 20분 달려보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뭐 도전적이라면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비전에 대해서 묻는다. 제가 이제 미래 파트를 맡았는데요. 이 발표 의뢰를 받고 제가 뭐 미래를 알겠습니까? 내일 제 일도 모르는데 세종시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면은 뭐 자리 깔았겠죠. 그런데 그 문화 쪽을 공부를 좀 하면서 또 세종시에 애정을 좀 가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실천 의지가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제가 세종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좀 했는데 축제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교류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그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쪽에 관련된 거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그 시민 주권, 행정 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문화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비전이 세종시 정책과 연동되는 비전인가 아닌가. 만약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 비전은 비전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그러면 하나로 지향될 수 없겠죠. 지금 행정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지향점입니다. 행정수도는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것은 지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수도는 만드는 겁니다. 뭐 시민들의 의지와 뭐 시청의 뜻과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비전입니다. 말 그대로. 비전은 멀리 내다보고 지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 무언가 손에 잡히는 거가 돼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세종시가 가지고 있던 문화 비전이 있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여민락 같은 거죠. 그게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데 귀에는 그죠?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민락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세종의 여민 정신, 세종의 가치 우리 딱 이야기는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 뭔가 형체가 없다라는 거죠.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뭐 2050이 되었든 뭐 2030이 되었든 자 3기 세종시 시정 목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다 들어 있죠. 그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니까 문화예술지식정보산업 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화복지 여가생활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3기 시정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정책과 연동되는 부분에 문화 비전을 같이 가기 위해서 세종시 정책 쪽에서 어떤 문화 쪽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기본계획 쪽에서 도시미래상에 역사, 문화, 사람, 과학이 소통하는 교류도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복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민락 3.0이라는 행복문화수도 세종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여민락 3.0, 여민락 3.0이 있다는 것은 여민락 1.0, 2.0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가 아주 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치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명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 세종시 비전 2030 중장기 발전 전략에서 행복 세종 문화도시라고 나옵니다. 이제 문화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행복도시라는 것은 뭐 행정복합 주민동시에 뭐 약자일 수도 있고 정말 해피해지자는 도시, 행복도시일 수도 있는데 이 행복도시는 세종만이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이 될 수도 있고 청주가 될 수도 있고 행복은 뭐 우리가 인류 모두가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불행해지고 싶은 도시는 없겠죠. 그렇게 보면 뭔가 이 세종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권역부의 관광개발 쪽에서 보니까 문화예술 관광지구가 또 있는데 문화적 도시재생 또 문화예술적 콘텐츠 또 이쪽에도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스마트 시티로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현 쪽에 또 우리 문화 쪽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쪽에서 문화 제공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민락 3.0과 행복 세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 문화 비전으로서는 뭔가 선명하지가 않다. 예. 뒤에 이렇게 세종시가 멋진 야경을 깔고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으나 겉모습과는 달리 내용물이 뭔가가 없다. 그래서 세종 시민들을 만나 뵈면 여가를 누릴 게 별로 없고 문화 향유의 기회가 없고 이 도시는 기본 문화 자원이 부족하고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문화예술, 문화복지, 행복문화수도 쭉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도시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세종시가 아니라도 여기에 앞에 이 내용들을 세종시 말고 천안, 익산, 목포, 부산, 울산, 광주 다 넣어도 변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크게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겠죠? 예, 잠도 깨실 겸 어떻습니까? 오늘 크게 말씀해 주신 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만이 독자적이고 차별성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고민하자는 이야기죠. 예. 그런 문화 비전을 우리가 하나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달려나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 사례를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탈리아 해안의 도시입니다. 딱 보니까 뭐 느낌 빡 오시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팍 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호응해 주시죠. 예. 예.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음료 광고에 나오는 도시죠. 예. 이거 보면 괜히 막 뭔가 마셔야 될 것 같죠? 예. 자, 일본 싫어하고 여기 그 이 집들에 관련된 것들인데 뭐 기후 때문에 이런 것 이 형성이 된 마을입니다. 이런 지금 보여준 해외 사례는 관광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종시는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례를 들고 나왔어요. 너 이상한 놈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금 얘들이 뭔가 하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세종시는 정체성이 없다. 맞죠? 없지 않습니까? 있네요. 뭐 호수공원, 대통령 기록관, 또 건물 아름다운 거, 뭐 도서관. 그러고 보니까 전부 하드웨어네요. 그죠? 근데 하드웨어인데 우리는 하드웨어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지 않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통령 기록관 아주 잘 돼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호수공원이 굉장히 멋지던데 왜 안 올까? 유럽에는 문화수도라고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연도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문화수도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죠? 여기에 태극기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문화수도로 지정된 나라들을 보니까 폴란드에 브로츠와프 이런 데 보니까 야 문화수도가 될 만하다. 그죠? 뭔가 도시가 그냥 사진만 봐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됩니다. 예. 백신 투샷 맞고 가시면 됩니다. 예. 또 크로아티아 뭔가 보니까 야 저 골목만 봐도 뭔가 세종시에는 이런 골목이 없네요. 조치원 쪽에 가도 이런 골목은 없네요. 뭔가 좀 다른 게 있구나. 지금 시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관광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자, 이거는 치타슬로라는 슬로시티입니다. 우리나라도 슬로시티가 쭉 있죠. 자, 신안, 완도, 담양, 하동, 예산, 전주, 상주, 청송. 5만 도시, 5만 인구 이하의 도시들로 선정되는 슬로시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건물도 별로 없는데 왜 이런 도시들이 이야기가 될까? 뭔가 이야기가 되는 도시가 된다라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꼭 저렇게 전원이어야 되는가? 아니다. 자, 시카고 컬처 플래닝입니다. 미국 대도시죠. 2012년도에 기획된 도시입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도시를 개발한 거죠. 개발했더니 문화광장, 뭐 예술, 아트 만들면서 도시를 새롭게 재구성했다라는 거죠. 세종시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개발되고 있는 도시니까. 열어보면 각종 사례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유네스코에서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지정된 도시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것만 뽑아봤습니다. 자, 공예, 디자인, 영화, 또 음악, 미디어 아트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도시들이 쭉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창원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이 도시들을 자세히 보시면 왜 이 도시들이 선정되었는지 우리가 분야와 도시를 가만 생각해 보면 나름 매치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이제 세종이 이제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냥 외형적인 하드웨어만 가지고 우리가 막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여민락 3.0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10년 정도를 9년 10년을 그래왔다면 이제는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아직은 10살 안 됐으니까. 지금 세종시에 박물관 단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물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안동에 가시면 유물 없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습니까? 자, 뽕피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하죠? 프랑스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2023년 되면 이제 문 닫습니다. 여기 파이프가 다 낡아가지고 다시 수선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이슈가 되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이 안에 콘텐츠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건물 자체도 이슈지만 콘텐츠도 이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매치에 황량한 벌판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뽕피두를 또 만든 거예요. 분간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런 대나무 형식의 이것은 우리나라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부인이죠. 죽부인 아이디어죠. 자, 스페인 말라가에도 또 만들었습니다. 빛으로. 그래서 또 이 말라가를 또 띄웠습니다. 자, 브뤼셀에도 또 뽕피두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요즘 상하이 가서 여기 안 가면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뽕피두가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죠. 콘텐츠가 만든 겁니다.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합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다 그러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조천역에 내려서 세종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조천이 세종시인데. 그죠? 조천에서 택시 타고 세종시 가자 그래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서울시 가자 소리 안 하잖아요.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부산시 가자 안 하는데 조천역에만 내리면 세종시 가자 그래요. 왜? 우리 머릿속에는 세종시는 여기만 있다는 거죠. 단층제의 맹점이죠. 여기는 세종시 아니라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많은 논의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메시지가 없다. 그럼 이 메시지를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스마트 도시에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를 세종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개수 보십시오. 많이 하죠. 그런데 세종시가 국가 시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도시는 테크놀로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문화와 복지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문화와 복지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전문가가 하는 거죠. 시민 주도 아닙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설계하고 시민은 참여를 하는 거죠. 전문가가 시민이 될 수 있지만 시민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부는 지원하는 거고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글, 세종시니까 한글이죠. 한글은 표음문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구조물만 따지죠. 한글 간판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음문자입니다. 세종시 어디를 걸어가 봐도 소리 나는 한글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의자만 기억니은 의자 만들려고 하고 있죠. 구조물 만들고.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는 소통이고 교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마트라는 이 단어에서 이 세 가지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의 뜻이 있더라고요. 아트도 있고 마트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앞에 S는 뭐 세종이고 뭐 세종특별자치시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S마트에서 찾았습니다. 세종마트. 그래서 제 지향점은 세상의 중심 세종, 뭐 대한민국의 중심 더 넘어서야죠. 글로벌 시대에. 문화교류 중심의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세종시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S를 띄워놓고 마트 중심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문화교류의 마당이 어디가 되는가? 세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아프리카 아시아 작가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단된.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에 K를 붙여서 칼라라는 것을 하나 세종시가 만든다면 전 세계 제3세계
문화인들이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종시가 하나의 문화마트가 되지 않을까. 왔다 가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자연스러운 아트 마켓이 되지 않을까. 또 문학 마켓이 되지 않을까. 예술 마켓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새로운 세종시에서 문화 비전으로서의 문화 교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